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전날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어제도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이 오미크론발 이슈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일 아침쯤에는 이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이 조기에 끝내버릴 것이다 라는 이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지수는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7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14%나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금융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이 금융주들에게는 호재죠. 그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제로 수준에서 2023년 말에는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가 공개됐는데요. 내년에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과 2023년에도 세네 차례 정도의 이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기준금리 1.5%까지 말이죠. 그리고 첫 금리 인상의 시점은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인데요. 자, 빠르게는 5월 정도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 제 생각에도 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면 금리 인상을 한 차례라도 좀 더 빨리 하려는 연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에 끝을 내고 빠르면 4, 5월 정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올해 4월부터 이 급등세를 탔던 물가가 내년 2월쯤 정점을 찍고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물가는 서서히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개별 종목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면 그나마 이 마음 편안히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 전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6.8%나 급등을 하면서 3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9.6%나 상승을 하면서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자, 지난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필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 물가 지수라서 FOMC 회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변동성이 큰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7%나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6.9%나 상승을 해서 2014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지수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연준의 이 조기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내일 연준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자, 그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시장은 예상을 빗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의 전망보다 좀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한 차례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한데요. 어차피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변동성 또한 생겨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의 신고가 경신도 그저 거품이 아니라 기업들의 빼어난 이 실적과 미래 성장성까지 가미된 그런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그저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정답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시면 어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1.416%에서 1.439%로 정말 소폭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자, 사실 연준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이 조기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 아닌가요? 최소 1.6% 이상은 튀어 올라야지 시장에서도 긴장을 하고 정말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당장 내일이죠.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역시 오미크론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 한참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채 금리가 이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꺾였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이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오히려 이 국채 금리는 낮아진 건데요. 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약하다고는 하지만 어제 WHO에서도 오미크론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퍼졌을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 준비가 덜 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는 코로나인 것이고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 오미크론의 특성상 병상 부족 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병을 치료하는 환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우리나라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 감염자 수로 인해서 의료계는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요. 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의료 붕괴까지도 생길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채 금리가 막연하게 오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빅스 지수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30 정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이 시장의 반응으로 인해서 다시 20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또다시 7.78%나 상승을 하면서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제 생각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수준의 발표만 없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상승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일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1,0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FOMC 회의와 이 오미크론의 이슈도 있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 이 추가로 6억 6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지금까지 총 127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이죠. 트위터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10% 정도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자, 그 당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이 주식 수는 1억 7천만 주 정도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10%면 1,70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머스크가 매각한 주식은 1,190만 주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510만 주 정도를 더 매각해야지만 10%를 매각하게 되는 건데요. 자, 510만 주면 50억 달러 정도가 되죠. 자, 그 정도 금액을 앞으로 더 팔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당분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공장 증설과 사이버 트럭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국이 될지는 몰라도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국 주식은 여태까지 이렇게 수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상승을 해왔고요. 그렇게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이란 말이죠. 자, 기업 본연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이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 플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저 분할 매수로 꾸준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